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성인이 돼서도 병원 찾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치과 치료입니다. 하지만 충치아는 없는 사람은 사실상 잘 없고요. 치아는 그야말로 예방과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소 심는 치과 임명진 원장과 함께 충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사시대 이전부터 발견되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인 충치. 식생활의 변화로 현대에 와서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치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충치 치료에 대해 보존과 전문의 임명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치 치료를 하려고 병원을 내원을 하면요. 병원마다 치료를 해야 하는 충치의 개수를 꼭 다르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이제 충치가 치료해야 될 개수가 몇 개냐고 자꾸 물어보실 때마다 네. 이제 다른 치과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충치는 이제 질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 중기, 말기 충치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충치의 경우에는 치아의 외막인 범낭 질환만 국한된 충치로 치과용 탐심이 들어가지 않는 충치입니다. 그리고 중기의 충치는 상아지까지 감염된 충치로 치과용 탐침이 들어가는 충치이고요. 네. 마지막 말기의 충치는 아예 신경까지 침범한 충치를 말합니다. 이 충치 치료에 대한 이제 교과서적인 지침을 살펴보게 되면 중기의 충치 이후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초기 충치의 경우에는 치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네. 개수가 조금 더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에 그 인전면에 생기는 인전면 충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과 의사들도 종종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전면 충치의 발견 여부에 따라서도 이 치료해야 할 충치의 개수가 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초기 충치 치료가 그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이렇게 충치의 진행 속도가 빠른 청소년기에 초기 충치에 대해서는 수복 치료와 같이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치의 진행 속도가 이게 현저하게 느려지는 30대 그 이후에 성인의 초기 충치에 대해서는 올바른 칫솔질로 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치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인의 초기 충치라도 구강 내 위생 상태랄지 아니면 기타 여러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중기나 말기 충치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찰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충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고 중기 충치 이후로 진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연령대별로 그 치료법이 달라지겠네요. 네, 이제 네, 그 치과에 내원을 해서 충치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그 떼오는 재료가 참 다양하던데요.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저희도 떼우는 재료를 설명드리다 보면 너무 종류도 많고 가지도 많아서 이제 설명하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충치 치료라는 거는 치아에 있는 충치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 빈 부분을 이렇게 떼우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 떼우는 방식에 따라서 한 번에 떼우는 직접 수복 방법이 있고요. 인상 체득과 기공 과정이 필요한 간접 수복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직접 수복하는 재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감이랄지 또 보험이 되는 GI랄지 아니면 복합 레진 등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하는 치과 수복 재료에는 네. 금 인레이, 레진 인레이, 세라믹 인레이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금 인레이는 금속이기 때문에 강도가 뛰어나고 치아에 대한 적합도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심미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라믹 인레이는 과거에는 조금 이제 강도가 좀 떨어져서 큰 어금니에 좀 쓰기가 좀 어려웠지만 현재는 많이 기술이 개발되고 재료가 좋아졌기 때문에 큰 어금니에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재료가 더 절대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환자분의 상태랄지 경제적인 상황, 심미적인 조건, 치과 의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복 재료를 선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치과 찾는 거를 굉장히 두렵게 여기십니다.
제가 봤을 때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신경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신경치료를 전공해서 지금 이제 계속 신경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환자분들한테 이제 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치아의 신경을 살리는 치료인가요? 라고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신경치료라는 거는 치아의 신경을 살리는 치료가 아니라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조직의 생활력이 이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안 좋아졌을 경우에 안에 있는 염증이나 신경이나 세균들을 다 제거하고 신경관을 깨끗이 한 다음에 네. 특수한 재료를 사용해서 밀폐하는 그러한 치료입니다. 이와 같은 치료를 통해서 감염된 신경 조직에 의한 염증 반응이나 통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신경치료라는 말보다는 네. 그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과 혈관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제 신경관, 이제 근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확한 명칭은 근관 치료가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관 치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신경치료, 그러니까 근관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보통 치아 내부에 신경과 혈관 조직의 생활력이 이제 상실되는 경우에 네. 신경 치료, 이제 근관 치료를 받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충치가 너무 심해서 치아의 신경을 침범한 경우에 그렇게 근관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외상이나 외력에 의해서 치아가 부러져서 치아의 신경관이 노출돼 버린 경우, 아니면 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인 충격에 의해서 신경이 이제 변성돼서 괴사돼 버린 경우, 마지막으로는 잇몸병이 너무 심해, 치주질환이 너무 심해서 네. 그 세균이 치아 내부의 신경관까지 침투하는 경우 등에 이제 이런 근관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치과를 방문을 해서 이 신경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내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걸리는 건가요? 저도 이제 가장 그 신경치료, 이제 근관치료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끝나나요? 네. 얼마나 더 와야 되나요? 이게 몇 번이나 더 와야 끝나나,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는데요. 신경치료의 과정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살펴보게 되면 왜 이렇게 조금 오래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경치료의 첫날에는 치아에 있는 충치를 제거하면서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네. 이제 치아의 신경관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기구랄지 약재 등을 사용을 해서 신경을 제거하면서 신경관의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회전기구 같은 거 사용해 가지고 신경관을 조금 더 넓히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좀 첫날에는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 날에는 조금 더 간단한데요. 네. 이제 안에를 조금 더 확대하고 세척하는 작업을 거치고 이제 근관 치료에 보통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가 되면은 신경 치료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게 될 때에는 신경관 안을 깨끗이 한 다음에 특수한 재료를 밀폐시켜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번의 내원으로 좀 힘듭니다. 물론 이제 접근이 쉬운 안밀할지 좀 네. 신경관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한두 번의 내원으로도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신경치료가 끝나면 치과에서는 꼭 씌우는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크라운 치료라고도 불리던데요. 신경치료가 잘 마무리가 됐고 잘 끝났는데 또 비용을 부담해서 받아야 하나 궁금해하시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는 네.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치아 한가운데 커다랗게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신경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치료가 끝나면 물론 이제 단단한 제어로 구멍을 뚫은 부분을 막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치아보다는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씌우지 않고 그대로 치아를 사용하게 되면 치아가 조금씩 이제 깨져 나가게 되고, 안 그러면 또 계속 쓰다 보면은 다시 내부로 세균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돼서 다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치과에 오시게 되면 이미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 번 오셔가지고 고생해서 근관 치료를 다 완료를 하셨는데 다 헛수고가 되니까요. 신경치료, 근관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크라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신경치료하기 전에 충치 관리를 미리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적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전문가 관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불소 도포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치아 홈메어기를 들 수 있습니다.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게 되면 그 불소가 충치균의 공격에 이제 방어막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소가 도포된 치아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도포된 부분이 이제 깨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소 도포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도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아 혼매우기는 요새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치아 혼매우기라는 거는 이제 양치질이 어렵고 충치가 생기기 쉬운 그런 어금니의 좁고 깊고 그 미세한 틈에다가 이렇게 특수한 재료를 해서 떼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그렇게 떼워주게 되면 그 음식물이 끼지 않아서 충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치아 혼매우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예방 효과가 크다면 많은 분들이 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아, 네. 이게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 어금니와 제일 큰 어금니와 제일 큰 어금니 이제 상하 좌우에서 총 8개에 대해서 치아 혼매우기를 하시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 10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10%까지 인하되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도 치아 혼매우기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치아는 치료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과에 내원하기가 무서우실 텐데요. 내원하시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치과의사의 검진을 받으시면 오랫동안 본인 치아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존과 전문의 치의학 박사 임명진 원장과 함께 충치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